당시에 이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.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임대 할 수 있는 물량이 확 줄어들었죠. 그러면서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분쟁도 많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, 기존에는 사실 법의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은 법원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,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, 안녕하세요, 법무법인 신모 김예림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임대차 입법 관련해서 이제 개정할까 뭐 이런 용역들을 좀 발주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결과가 대략적으로 나왔는데, 이 임대차 3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게 2020년도에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을 마련해서 임차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중에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전월세, 그 계약갱신 청구권,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, 전월세 신고제를 얘기하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였죠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임대차 입법이라고 부르는데,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임차인이 뭐 한 번 정도 내가 더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, 전월세 상한제는 이 계약 갱신을 했을 때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에서, 그러니까 차임에서 올릴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. 이게 사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 정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주택에는 기존에 없었죠. 그러다가 2020년도에 도입이 돼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당시에 이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.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임대 할 수 있는 물량이 확 줄어들었죠. 그러면서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, 그리고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자력들을 보는 뭐 면적까지 봐서 임차인을 고른다라고 할 정도로 좀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, 실제로 이제 임대차 3법 도입하고 평균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상당히 좀 상승했어요.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.7배, 수도권은 1.8배, 지방은 3.5배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좀 그 침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도 논란이 좀 많았었고, 이것과 관련해서 또 분쟁도 많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, 기존에는 사실 법의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은 법원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, 그 법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, 최근에는 이제 법원에서 하나둘씩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, 이런 경우까지 이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선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이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규정해 뒀었는데, 사실 실거주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.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비워주면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, 만약에 실거주하지 않고 이 주택을 팔거나 다른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,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임대인이 이제 실거주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막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실무상의 혼란들이 좀 있었는데, 이게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전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임대인 실거주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손해액은 얼마냐, 그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한 3개월치 월차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 쓸 때 이 전월세 그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인이
5% 이상 차임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임대인이 내가 5%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형성권으로 봤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,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분쟁이 좀 있는데, 임대인이 그 5%를 올리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물가 변동이 있다거나 뭐 조세 증감 같은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월세를 좀 올려야 될 때, 차임을 올려야 될 때,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5%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5%마저도 사실 올리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, 사실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좀 폭넓게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뭐 이런 5% 올릴 수 있는 권리,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화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이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대차 입법 개정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연구 용역이 발주되기도 했는데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없애자라는 의견이 있고, 뭐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자,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개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비롯해서 이 임대차 3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폐지가 되면 더 혼란을 또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좀 개정돼서 보완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월세 갱신율을 보면 한 2회 정도 이제 연속해서 사는 임차인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,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거죠. 그때 2년으로 이제 기간을 정하면 이 기간을 이제 임차인도 모두 지켜야 되냐,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불분명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임대인의 상한 요율 같은 것들도 이렇게 5%를 초과할 수 있는지, 또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돼야 시장에서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임대차 3법 관련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. 오늘 정보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